지난 4월에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토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걸음을 못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걷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김영우 교수님을 잘 만나가지고 혈관 색전술을 받았어요. 선생님 잘 만나서 아주 잘 됐다고. 그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마음을 다 놓고 있어요. 김영우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성모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우 교수입니다. 뇌혈관 질환에 이루어지는 색전술 치료는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들께서는 시술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치료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색전술이 행해지는 데 있어서 코일이라는 물질을 쓰기도 하고 오닉스라는 물질을 쓰기도 하고 기타 다른 고형 물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치료를 통틀어서 색전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이루어지는 훨씬 많은 치료는 코일을 이용한 색전술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치료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 어떤 분들한테 어떤 연령대에 많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뇌동맥류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50에서 60대가 제일 많고요. 70대가 넘어가면 훨씬 더 많은 빈도의 환자분들에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증상은 이제 꽈리동맥류가 터졌느냐 터지지 않았느냐로 분명히 갈라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터진 경우에는 한마디로 뇌출혈이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응급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재출혈로 인해서 환자분의 예후가 나빠지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터지지 않은 경우에는 응급적인 치료를 요하진 않지만 위치나 모양이나 크기 등에 따라서 치료가 결정이 되고, 사실 터지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증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살 여자아이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신마비를 보이고 그 다음에 안검하수, 동공의 움직임에 장애를 받는 안구 운동 장애를 보여서 검사 결과 거대 동맥류, 25mm가 넘어가는 동맥류를 거대 동맥류라고 하는데요. 거대 동맥류를 응급으로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아뇌동맥류는 사실 어른의 동맥류랑은 조금 다릅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조금 더 좌우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크기가 큰 경우가 많고, 또 뇌동맥류의 발생 부위를 전방순환계, 후방순환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후방순환계에 생겨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됐을 때는 치료적 예후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터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각 증세가 전혀 없습니다. 터졌을 때는 의식을 잃거나 쓰러지거나 경한 경우에는 심한 두통만 느끼면서 찾아오게 되지만, 터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소신경학적 증상이 있지 않는 한 발견될 수가 없고요. 건강검진 차원에서 혈관을 볼 수 있는 MRI나 CT 같은 촬영을 하지 않으면 발견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는 환자분들이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을 찾게 됐을 때 머리 검사를 하게 되고, 머리 검사에서 발견이 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뇌혈관 질환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죠. 건강에 필요한 것들, 건강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사실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고혈압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혈압약을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려도 내가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조절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약을 좀 기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다른 질환들이 잘 조절이 되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비만도 해결이 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서 상태가 좋아지면 혈압약은 언제든지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약을 미리 복용하면 평생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